살면서 이제 가장 추구하는 것은 행복인데 어차피 뭐 행복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그렇죠? 뭐 근데 다 이런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지. 어제보다 내년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계속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그거는 어디에 있든 간에 가정에 있든 간에 사회에 있든 간에 친구가 있든 간에 누가 같이 하고 있으면서 더 자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면 행복하는 거야. 더 나아지는 거는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더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있지. 뭐 혼자 잘난 건가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쨌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해요? 돈이지.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경쟁에서 하려면 지금의 현재의 능력으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냐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지. 여기 치과의사. 그럼 능력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결국 돈이 있어야 돼. 자기 능력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항상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지수는 뭐예요? 남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이야. 그죠? 내가 점점 안 행복해졌대. 행복지수는. 남이 불행해지면 어떻게 돼요? 행복지수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어차피 경쟁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죠. 집을 안 사고 모든 집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잖아. 되냐고 근데.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남이 불행해지길 바라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냐라는 거지. 남의 집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잖아 지금. 자기가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잖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되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안 그래요? 남이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 남이 안 되기를. 자기가 잘해서 벌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남보다 더 잘하는 것보다 지금 나보다 더 잘하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나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남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지 마. 내가 성장이 돼야 돼. 내 자녀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대학교 다 보내면 끝날 것 같아요? 대학교 보내면 그때보다 더 시작이에요. 사회 나가보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는 뭘 못하는 걸 알아. 포기한다니까. 포기하면서 돈을 모으질 않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막 가는 거야 그냥. 막 가갖고 차는 제일 좋은 거 탈라 그래. 집은 이미 포기했어 그냥. 예? 막 대리가 BMW. 제가 오피스텔 하나 지었는데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는 계약서를 쓰러 나갔어요. 세입자가 나보다 더 좋아. 그것도 애들이. 그래갖고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BMW가 그때 무보증 할부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증금을 많이 안 내고 이제 이게 뭐 할부만 내면 되는 거를 지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벤츠한테 막 밀리니까 막 간 거지. 그냥 막 제일 좋은 거 사는 거야. 그냥 맛이 갔어 이제 애들이. 차 할부에 월세나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살면서? 돈이야. 근데 돈은 내 능력으로 벌 수 있냐? 치과에서 없다 그랬죠? 의사 있어요? 다른 의사? 없다 그랬죠? 능력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못 버네? 내가 못 벌면 누가 벌어야 돼요? 자본이 돈을 벌게 만들어요. 내가 돈을 못 벌면. 지금 반포의 아파트들 뭐 불과 한 4, 5년 전에 한 25억 하던 게 지금 70억 가까이 됐잖아요. 내가 벌었어요? 아파트가 벌었잖아. 아파트가 벌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쳤잖아요. 그리고 못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생각을 하는 거지. 계속 포기하고 살 것이냐, 남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을 하자라는 거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서울에서 살려면. 예? 네, 지금은 집값의 상승률을 논할 때가 아니다. 자산의 규모, 지금 덩어리가 너무 커졌다. 상승률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뭐 상승률이 너무 낮은데 뭐 내가 지금 사면 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덩어리가 커졌어.
음마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면은 1980년도에 2,5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2020년도까지 20억 가는 20억 오르는데 2,500만 원 빼자고 그냥 20억 가는데 80배 오른 거지 결론은. 80배는 상승률이 80배인 거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 얼마예요? 지금 40억이 넘어. 그러면 이 80배가 오르고 지금 뭐 2배 오르는데 2배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은 똑같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덩어리가 너무 커졌어 이제. 못 따라잡아서 얘처럼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게 뭐냐면 재개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어디든지 재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되게 종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면은 지정하면은 막 확 뛰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구역 지정되는 걸 관리 계획이라 그래.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기본 계획을 우리가 확정 짓는 걸 관리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 관리 계획의 일환이 구역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개발이 됐어.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이미 끝나버리는 거야.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이미 끝나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민 제한으로 바뀌어 버렸잖아.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다 완화시키고 어디든지 할 수 있어.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온 거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6억 이하 빌라 없어져요, 우리나라 서울에. 없어져. 그렇게 되게 돼 있어. 6억까지 혜택 주는데 6억까지 모든 게 있는 대로 올라가는 거야. 구로도 지금 막 4억 갈라 그래 지금. 이미 다 그렇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못 따라잡아.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못 따라잡아. 못 따라잡는다니까. 40억짜리가 1%는 4천만 원 올라요. 4천만 원 1년에 저금할 수 있는 사람. 못 따라잡아. 어차피 못 따라잡는 거야. 내 소득으로. 포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BMW 무부정으로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마저도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마지막 기회가 오고 이제는 주민 제한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기회는 많아요. 이 시장에 있다 보면은 확정이 됐는데도 빠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옆에 빠진 데들. 근데 기본 계획은 정말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으로 되게 도시 계획을 잘해서 구역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민한테 맡겨놓으니까는 그 안에서 막 알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얘는 빼고 가고 막 뭐 동의 안 하면 빼고 가고 막 구역들이 엉망이야. 이대로 갈까요, 도시가? 그대로 안 가요. 그런 데서도 기회가 생겨요. 그 바로 옆에서도 잘 보면 현장을 가보면 우리 아까 뭐 김원주 부장이 말했지만은 뭐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태원동이 그랬었고 빠졌지만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 현장에 가보면 여기 이걸 빼고 구역 지정해서 이거 나중에 개발하면은 여기에 과소필지들이라든지 이런 제척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영원히 개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편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좀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어차피 모험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뭐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뭐만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잘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죽는 건 똑같은데 뭐. 해볼만 하다라는 거야. 잘 알고 경험을 해보고 사례들을 분석해보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해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못 따라잡으니까는 투자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에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다. 해봤어요. 심심해갖고 네이버에다 넣고 한번 해봤어요. 그냥 2,500만 원에 분양을 했잖아요. 45년 지났거든요. 6%의 비과세 복리로 넣어봤어. 그냥 네이버에다 복리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해봤어. 심심해서. 그러니까 3억 6,900 수령하실 수 있대네. 음마아파트 어떻게 했어요? 42억. 그리고 20억 된 다음에 이제 6년 지나서 42억 됐잖아요. 20억을 한번 넣어봤다니까. 20억을 넣어봤더니 6년 넣었더니 6%의 비과세에 월 복리로 넣었더니 28억 되더라고요. 28억도 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덩어리가 크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집도 덩어리가 커졌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42억. 결국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를 계속 금융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냥 후행하고 보완하고 정책이 나오고 얘를 이길 수는 없어 사실은. 이런 인플레 자체나 이런 것들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은 인플레를 이기려고 다른 정책을 썼다가는 부작용이 어디서는 튀어나오거든. 또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또 금리를 또 낮춰야 되고 그러면 또 금리를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갈까요? 경기가 안 좋고 생산에 투자를 많이 하라 그러면은 금리를 낮춰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부동산은 올라가죠? 그 틈을 타서 또 그래도 불안한 거야 사람들은. 그럼 또 저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저금리를 해준 이유는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하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돈이 다시 딴 데로 가. 사람의 심리니까. 나 하나쯤이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국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네. 나는 빼서 나만 먹고 살 거야. 이 심리가 누구든 다 작동을 하는 거야 사람 마음에서. 그러니까 또 부동산 오르는 거지 사실. 심심한데 해봤는데 되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은행에 넣으면 못 산다. 은행에 넣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세대들. 옛날에는 금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10몇 프로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게 버릇이었어 그냥. 예, 네, 그래갖고 막 1억이면 억대 부자라는 1억이면 뭐 어떻게 집 살 때 세금도 못 내고 등기비도 안 나와. 그렇잖아요. 복대 부자가 아니라 등기비도 못 내. 등기비도 지금 집 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는 옛날 분들이 은행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살아온 관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재개발에 투자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야 사실.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어머니 세대들은 되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재건축을 하는 거는 되게 쉬운 것 같아. 아파트가 아파트로 되는 거는 믿음이 와. 네? 믿음이 와서 그거는 투자의 관성이야. 은행에다 놓는 것도 투자의 관성이고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보는 것도 투자의 관성이에요. 근데 이게 금호동 옥수동이 다 단독을 부셔갖고 집이 되고 집을 단독을 부시고 있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야 지금. 부시는데도 못 믿어. 어떻게 단독주택이 아파트가 되냐. 어떻게 다세대 주택이 부시고 있는데 못 믿는 거야. 그죠? 흑석동이 다 그렇게 해서 다 들어왔고 근데 못 믿는 거야. 가재울 뉴타운이 다 들어왔고 지금 뭐 앙신 뉴타운이 다 들어왔는데 왜 못 믿냐라는 거지. 왜 못 믿냐. 지금 법에서 그렇게 해주는데도 계속 못 믿는 거야. 주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노후도 50%만 되면 모아터널로 가고 60%가 되면 신통으로 다 정해줬는데도 못 믿는 거야. 쓸데없는 관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못 믿는 것보다는 두려운 걸 수도 있죠.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극복하려면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데 좀 와서 얘기도 해보고 뭐 좀 친해지고 이제 용기를 좀 얻으셔야 돼요. 용기.